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운 대체불가 토큰 NFT 프로젝트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을 속여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요.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은 잇따라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 역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32억 원을 가로채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큰 이득을 볼 거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등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이사로 표기돼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 씨는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씨 측은 축구와 NFT 상품을 발행하는 이벤트에 한해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허락했으며 그 외에는 어떤 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외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과 유튜버들도 잇따라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은 A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돌아서고 기존 세입자들이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군과 역세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대출 갈아타기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마저 떨어지면서 전세값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선음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지난 2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단지가 5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같은 동의 단지가 지난해 12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2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기준 전세 가격 지수는 0.0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상승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돌아선 데다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 계약 선택이 증가하면서 학군과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줄었습니다. 거기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줄어드는 11,000여 가구에 그치며 전세난 우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입주 물량 부족과 고금리 장기화, 대출 규제 강화에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주도로 지난달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금리가 3에서 4%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줄어들면 전세 수요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양사 합병 절차는 미국 한 곳의 승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되면 여행자의 항공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장거리 노선을 독점하면 값을 올리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냐는 건데요. 이 밖에 저비용 항공사 업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일부 장거리 노선을 독점할 경우 항공 운임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14조 4천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인데 합병 이후 항공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 과정에서 주요 노선을 반납하는 등 큰 출혈을 입었고 그만큼 독점력도 떨어진 상태라 운임 인상이 쉽지 않으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거리 노선을 갖게 되는 저비용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슬롯 반납했고 요금이 올라갈 부분은 그다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니까.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반납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파리와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을 전망인데 운임과 서비스 면에서 외항사 뒤지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인수할 LCC로는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거론됩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인수 금액과 아시아나 부채 1조 원을 떠안아야 하는데 기존 고객사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결합한 통합 LCC가 출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위 제주항공을 규모 면에서 앞설 것으로 보여서 업계 지형도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의 결과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결혼에 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거리의 이야기를 김종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 세대의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7,7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3명만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내용을 성별로 다시 살펴봤더니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결혼에 대해서 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답은 2012년과 비교해 남학생은 82%에서 39%로 여학생은 63%에서 18%로 급감했습니다. 길을 가던 초등생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가 아이답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기가 생명이니까 되게 소중히 키워야 되는데 막 자신감이 없고 되게 막 엄청 자신이 그 아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집어 누르고 있으니까 되게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자기가 그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계속 돌보기만 해야 하니까 하는 거를 그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언제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다는 한 아이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결혼이란 걸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한 30세에서 40살 중간 언젠가쯤. 왜 그때 하고 싶어요? 20세부터 30세쯤까지는 뭐 군대도 가고 혼자서 생활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자유 좀 느껴보고 싶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은 결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필요 조건을 말했습니다. 적어도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산술적 관점이 아닌 결혼과 출산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기 부모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의 비용이 어떻고 출산의 비용이 어떻고 육아의 비용이 어떻고 그런 거니 그거를 바꿔주는 게 우선이고. 한편 거리에서 만난 한 청년은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를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 매체들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방송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결혼하시는 분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으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존 3위였던 아마존을 제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로 AI용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빠르게 팽창하는 AI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3일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통공룡 아마존을 제친 겁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0.17% 내렸지만 아마존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두 회사의 시총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종가 기준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7천여억 달러, 우리 돈 2,381조 원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이어 미 상장기업 4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 등 대용량의 영상 정보 처리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엔 게임용 PC에 주로 쓰였는데 이 반도체의 용도가 가상화폐 채굴에 이어 생성형 AI 등으로 확장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AI용 칩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년 새 246% 올랐고 올해 들어선 한 달 새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속속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UBS 그룹은 목표 주가를 580달러에서 850달러로, 미즈호증권은 625달러에서 825달러로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이날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0.2%보다 높았습니다. So the big story today really is rates and inflation. So the CPI came in hotter than expected. And why that is important is because obviously inflation expectations have come down so far. And the market is priced in a lot more in terms of Fed cuts than the Fed has even implied.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1.4% 하락하며 3거래일 만에 5천 아래로 떨어졌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1.4% 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